안녕하세요. 바누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일발톡톡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올려볼 건데, 자, 마크로젠, 자, 106% 수익 인증,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자, 진단 쪽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자, 다음에 대한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방송으로 회원분들한텐 자, 종목들이랑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020년 3월 29일, 자, 일요일날 이제 오늘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코로나 테마주로 이제, 담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종목을 우리가 담았을 때 왜 담았냐. 요 부분에 이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시황을 먼저 잠깐 짚고 가면, 저번주 금요일날 미증시가 이제 4%,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서 이렇게 빠질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내일 이제 월요일 날 보면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 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한 5%인가 뭐 상승 중에 있다가 갑자기 뭐 마이너스 2% 뭐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이게 나온 게 뭐였어요? 자, 코로나 진단 관련주들에서 뭐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면서 내려갔다가 플러스 1%로 마무리됐죠. 그럼 어때요? 요 부분이 이제 선반영이 된 거예요. 미증시 이거 빠진 것들이 선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월요일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자, 미증시 선물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마이너스가 뭐 깊게 나오면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될 거고, 이게 뭐 플러스로 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이 안 나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흐름들을 체크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수급 같은 부분들은 지금 어때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수급이에요. 자, 그래서 개인이 산다고 증시가 빠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멍청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장 흐름이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 압력을 받는 구간인데, 이 조정이 횡보 조정이 진행이 될지 하락 조정이 진행될지 폭락 조정이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 폭락 진행이든 하락 진행이 되면 오히려 장기 수익률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지수보다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횡보 조정에 들어오면 지금 이제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수보다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자, 주식 비중은 지금은 다 가지고 2000포인트까지는 그냥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1800에 갔다가 조정이어도 1900에 갔다가 조정이어도 조정폭이 막 깊든 약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좌어른들이 다 확인을 해줄 거니까 나중에 그 내용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주제는 데이터 3법에 집중하라. 자,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바이오, 뭐 진단, 뉴스에서도 이런 게 겁나 떠들어대고 하니까 관심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들어서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마크로젠이고 이런저런 종목들을 EDG시고 막 담은 게 뭐 때문에 담았을까요? 요걸로 담은 거예요. 그러다 진단 테마로 엮이니까 움직인 거죠. 이것만 담았을까요? 아니죠. 다른 것들도 골고루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얘가 먼저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순번들이 움직이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다 줄줄이 돌아가면서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 중에 먼저 올라와서 이게 버블을 키워놨으니까 우리는 다 때린 거예요. 시장을 판단을 할 때 버블에 때리는 거예요. 테마가 붙으면 뭐라고요? 테마가 붙으면 버블이 돼요. 그럼 이 버블이 됐을 때 이게 버블이 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버블이 있으면은 이제 하락이 뭐 예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제가 왜 주식을 계속 지금 시장 가치에 대비해서 많이 싸기 때문에 빠지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장이 지금 버블이라 그러면은 빠질 걸 걱정을 해야 되겠죠. 테마는 항상 버블을 불러오기 때문에 하락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갔다 빠지든 지금 그냥 빠지든. 그러면 이게 버블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 무조건 당연히 리밸런싱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 테마주들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때리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치 판단해서 때려놓고 보니까 저번주 금요일날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물론 이게 여기에서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그거는 모릅니다. 다음 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흐름이 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언제 팔 거냐, 지금 다 팔 거냐, 조금 이따 팔 거냐, 팔아놓고 더 이제 분할로 팔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팔 거에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 다음을 생각을 해야죠. 자, 그게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준영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크로젠 106% 수익, 그리고 시젠이라는 종목, 이거는 추천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 종목이 대장이고 후발주들만 우린 담을 거다 해갖고 담은 거고, 요 종목도 사셨대요. 그래갖고 270%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코멘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멘토님이 바이오주 정리해 주실 때 대장 시젠과 마크로젠, EDC, 바이오니아 등등 추천을 주셨는데 좋아 보이는 마크로젠하고 시젠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매수 추천 종목 중에 마크로젠은 현금 여유 생길 때 바로 매수를 했고, 시젠은 대장주라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늦었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매수 가능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셔서, 자, 현금 여유가 생길 때 반비중씩 2번 매수했다. 자, 지금은 결과가 좋았어요. 그쵸? 지금은 결과가 좋았는데 요게 자꾸 버릇이 되면 안 돼요. 대장주가 이번에는 시젠이라는 회사가 계속 치고 올라와서 가장 상승폭이 크게 만들어졌지만, 이 대장이 바뀌면서 움직일 때도 있어요. 밸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젠은 이거 처음 편입한 구간에서 버블을 미리 키워놓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을 편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추천을 안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따라서 지금 이때 이미 비싼 구간이었다는 거죠. 싸지 않은 구간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시젠이 진단키트를 만들고 이런 행운이 오네요. 어제 유튜브 보고 오늘 팔고 포트 전환 있다고 하셔서 장기 계좌로 옮길 거 시젠만 일부 남기고 매도했습니다. 자, 멘토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회원분들도 이번 폭락장 채팅창 내용처럼 잘 견디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 준영님 이렇게 코멘트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가 왜 담았냐, 이 진단 관련주들을. 자, 진단키트에 대한 내용이 막 언론 보도되고 막 미국에서 달라 여기저기서 달라 이런 얘기가 있기 전에 담은 거예요. 뭘 보고 담았을까요? 데이터 3법 이게 통과됐는데 이건 진짜 돈과 성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슈다 라고 판단을 했고 골고루 담았습니다. 헬스케어하고 또 다른 거 다 담았죠. 자, 이거는 아직 안 움직였고 요게 먼저 움직인 거예요. 자, 요게 먼저 움직였으니까, 자, 밸류상 지금은 매력이 없는 거냐고 생각해서 다 때린 거고요. 자, 요것들은 비중을 확대할 포지션들을 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내가 판단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데이터 3법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 자,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자,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서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마련됐다. 굉장히 뭐 어렵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결론은 뭐냐면 기업들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사고 팔 수 있게 해놓겠다. 매매가 가능하게 이걸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보면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데이터 3법, 데이터 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법, 이게 뭐 이거 위에 내용 나온 거고 이게 이제 18년도 11월 발의가 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이게 다 통과돼갖고 미리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국면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2년 넘게 있다가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다른 데서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리스크가 있냐 뭐 이런 걸 살펴갖고 다 벤치마킹만 한단 말이에요. 기업들은 항상 선도해서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거 진단키트 기업들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도해서 가는데 이걸 밀어주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이거를 정부가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하는데 정치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정치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 막 뭐 웅변학원 우리 뭐 30년 전에 웅변학원 다녔던 것처럼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TV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관료주의 뭐 이런 부패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국민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감수해야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 기업인들을 보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한국인이라는 그 인종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데 기존 기득권 세력이 이런 것들을 좀 말아먹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아쉬우니까 그런 거야, 아쉬우니까. 전 세계를 좀 선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기업들이 충분히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혜택들은 국민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거죠. 특히 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빅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름이 무슨 XXX면 무슨 F로 표기를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한지는 알지 못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니까 무슨 개인정보 도용이니 뭐니 해갖고 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내 정보를 주는 게 아닌데 내 무슨 습관이라든가 내가 하는 행동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사고팔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법제도가 이렇게 늦었다라는 게 웃긴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먼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해서 먼저 뭐 그런 경쟁력들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는 뒷북만 치고 있는 거죠. 먼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해놓은 생각을 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안전성에선 최고인데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 같은 경우가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 만들고 뭐하고 했을 때 이런 거 보고 벤치마킹 해갖고 휴대폰 1등하고 한 거니까 굉장히 요런데 또 강점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애플 입장에서는 되게 얄미울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를 그러니까 가명으로 해서 이 정보를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 갖고 뭐 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 GDPR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정을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 뭐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것도 다 투자에 대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 가치를 봐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고, 이런 관련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 중에 지금 버블이냐, 싸냐, 지금 침체 국면에 있냐, 싸냐, 지금 버블 국면에 있냐. 버블 국면에 있으면 뭐 이게 뭐 되고 뭐하고 해서 진짜 돈을 많이 벌고 뭐하고 해도 지금 버블 국면에 있으면 밸류 매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아닌데, 지금은 이제 싸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주요국의 개인정보 활용 현황을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의를 2018년도 11월에 발의를 했는데, 유럽 같은 데 보니까, 자, 2018년도 1월에, 요게 이제 마련이 돼가지고, 5월에 이제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유럽보다 우리나라는 2년이 늦은 거야. 그러면은 경쟁력이 그만큼 이제 떨어져 있다고? 이때 그러니까 경쟁력을 확 격차를 벌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진단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놓쳤겠죠. 이 2년 동안.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자, 요 진단 회사들의 그 경쟁력을 톡톡히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치사율이 높고 하지 않은 이유들이 뭐예요? 정부에서 물론 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해냈던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경쟁력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까먹고 있냐 이거. 유럽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는데도 기업들이 어때요? 정부가 오히려 능력이 있는 거죠. 정부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기업들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기업 죽이기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GDPR에서는 식별 정보의 경우에 사전 동의를, 비식별 정보의 경우에는 사후 동의를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사용해도 되겠냐라고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게끔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업적 목적 등의 모든 연구에서 감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자,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데이터를 이제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빠른 게 돈 주면 되잖아. 그쵸? 그럼 기업들의 돈이 국민들한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창구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 정보가 월급이 나오면 그 월급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카드 내역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이걸 활용해도 되겠냐. 이거 활용하게 해주면 어떤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든가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되면 국민들은 나 같으면 당장 내 데이터 사용하라 그래. 단돈 10,000원 100,000원 준다 그러면 내 데이터 사용하라고 안 하겠냐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당신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가로 1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 만약에 기업이 한다 그러면 이거 그냥 꽁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단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유튜브 같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가 뭐예요? 자, 이거 광고 같은 거를 직접 입혀줍니다. 그냥 플랫폼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제작을 어때요? 유튜버가 하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거기다 광고 입히고 뭐하고 하면 소득을 어때요? 플랫폼 만드는 애는 가만히 앉아갖고 50% 먹어. 그리고 너한테 50% 줄게. 근데 이거는 네가 다 만들어. 이거잖아. 자, 금융회사 같은 데들이 열심히 나가서 돈도 쓰고 돈도 벌고 해서 그 데이터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거 100에 팔아갖고 너한테 50% 줄게. 30% 줄게. 자, 이런 생태계들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같은 서비스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솔루션. 자, 서비스. 여기서 어떤 획기적인 뭔가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본에는 갖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러면 기업이 돈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자본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데 주가가 못 간다고 그러면 맨날 욕만 하고 있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지금 금리가 낮고 물가가 안 좋으니까 어때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현금을 줄여버리면 많이 갈 텐데. 그럼 기업들도 멍청한 거죠.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지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비축을 해놓고 지금 같을 때는 어때요? 현금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되고 뭐하고 하면 오히려 투자가 줄잖아요. 기업들도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과 역발상으로 해갖고 운영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대기업이 되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꼰대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지. 사람들은 무조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화폐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교환의 가치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성장 가치가 제로란 말이에요. 화폐는 그래서 쓰레기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게 기업들이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 생산성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성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자, 회사가 돈을 벌고 벌지 않고는 상관이 없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매매를 해서 돈을 벌라 그러잖아. 자, 이 회사 가치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야. 근데 지금 1,000원이네. 야, 이거 10% 올라가면은 팔고 5% 내려오면은 사고 여기서 20% 올라가면 팔고 다시 이제 10% 내려오면은 사야지 했는데 10% 안 내려오고 이게 10,000원까지 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20% 30% 먹고, 자, 이제 10,000원까지 갔는데 이게 버블이 생겨서 15,000원이 돼. 그럼 이제 막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막 한단 말이지. 야, 여기서 더 갈 거니까 여기에서 사서 빨리 팔고 해야지. 자, 버블이면 이건 보면 안 되는데 버블 국면에도 이게 똑같이 매매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평가권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손실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수익의 확률이 훨씬 높은데 요 고평가권에서 어때요? 손실의 확률이 훨씬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치 판단을 안 하고, 자, 매매도 여기서 하고 여기서만 매매를 한다 그러면 안 되면 버티면 돼. 그냥 매매하다가 에이씨 그러면 버티고 그냥 장기적으로 놔두면 다 수익 나온다고. 수익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요. 근데 버블 국면에서 매매해갖고
자, 여기서 물리니까 장기 투자한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뭐 15,000원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10,000원짜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5만원, 1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 매매 하다가 물려갖고 장기 투자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가치까지 오면 마이너스 70%, 80% 되는데.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기업이 벌어주는 거지, 내가 매매를 해서 버는 게 아닌데, 내가 매매를 해서 돈을 벌라 그런단 말이지. 내 능력으로 돈을 벌라 그래. 기업과 동업을 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돈을 벌라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능력 있는 1% 말고는 다 망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 중에 0.1% 말고는 다 망하는 거야. 99.9%, 99.99%는 주식시장에서 맨날 깡통만 차니까. 이 깡통 찬 사람들이 주변에다가, 야, 내가 깡통 찼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주식시장이 도박, 뭐라 그래. 주식 자체가 도박이기 때문에 그래. 도박시장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깡통이 난 거야. 시장 탓을 한단 말이에요. 우매한 인간들인 거죠. 그쵸? 사람들은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다 증명을 해주는데 그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멍청해니까 모르는 거란 말이지. 자, 정부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가지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그걸 또 국민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기업들이 해내고 국민들이 해내고 한 거 가지고 정부에서 생색내고 그딴 짓거리 좀 하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미국은 개인정보를 연방법에서 따로 규제하지 않으며 식별정보의 경우 민감정보일 때만 사전 동의를 구한다. 그럼 동의를 유럽보다 안 구해도 돼. 야, 기업들은 더 좋겠네, 그쵸? 굉장히 기업 친화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본의 경우에는 2015년에 개정했어. 우리나라 그렇게 일본을 까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정부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부패는 해있죠. 사실 일본 정부가 부패 지수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야, 근데 능력이 있는 거지. 2015년에 이걸 개정을 했어. 그럼 정부가 얼마나 스마트하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됐으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기업들이 안주하고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일본은 기업들이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해서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2018년도에 뭐 이거 해갖고 뭐 이렇게 먼저 시행을 했는데 2015년에 이미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유럽이 따라서, 유럽이 먼저 5월에 요거를 이제 뭐 하고 상업할 수 있게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야, 먼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유럽보다도 늦게 했네. 근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유럽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보다 2년 늦게. 그러니까 이 2년만큼의 후진국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보다 이 2년을 메워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정치는 이 2년만큼의 후진국인 거야. 참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세월이, 그런 시간이 언젠가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벌 거냐 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를 사고 팔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한 8월인가? 여기에서 이제 뭐 데이터 거래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진행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봐야 되는데, 이게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럼 지금이 언제예요? 3월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올해 1분기에 실적을 어떻게 좀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돈을 얼마 벌었나,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기업들이 진짜 돈을 버는 게 뭐냐. 지금 뭐 진단키트 뭐 그딴 거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1만원인데 3만원, 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이딴 걸 볼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5만원 될 건데, 지금 뭐 만원, 2만원에 있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는 다 팔아하고 있잖아요. 비싸다고 다 때려 팔고 있잖아, 이렇게. 수익 인증이라고 나온 거는 뭐예요?
우린 팔았다는 거잖아. 근데 남들은 지금 어떻게 해? 뉴스 보면 맨날 뭐 진단키트 미국에다 수출하고 어디에다 수출하고 한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계속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이탈리아 확진자가 이제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 이딴 거에 중요하지가 않아. 어차피 코로나는 진행이 될 거니까 6개월 후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이때까지 뭐 코로나 끝나겠어? 아니지. 저도 이렇게 안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안정세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6개월에 끝나면 6개월은 팔아먹을 수 있겠네. 6개월 있다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멍청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점에 잡아갖고 또 죽어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배워야죠. 그러면서 배워야지.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뉴스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네. 2월 27일, 1월 21일. 이게 이제 코로나 지금 덮이고 뭐하고 했던 것처럼 이게 좀 잠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 뉴스들이 막 이제 폭발하겠구나. 자, 그러면 지금 뭔데? 이게 뭔데?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뭔데? 요런 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질병 이슈로 헬스케어 산업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자, 이 빅데이터 관련 주라고 담은 겁니다. 우리가 랩지노믹스고, EDGC고, 요런 걸 담은 거는, 이게 뭐 진단키트 팔아갖고 돈 번다고 담은 게 아니라고요. 이미 진단키트 팔아갖고 돈 번다 그러고, 이런 게 나올 때는 언제예요?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은. 주가는 이미 그런 게 뉴스에 나오고 하면 이미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미 늦었어. 이미 이렇게 뉴스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막 할 때는 어때요? 비싼 구간이란 말이지. 그럼 팔아야 될 구간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게 안 되겠죠. 우리가 챙겨간 거 보면 요 기업들이 다 그런 기업들이야. 랩지노믹스, EDGC, 바이오니아, 마크로젠, 액세스바이오. 얘네들이 다 뭐예요? 빅데이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챙겨간 수익이란 말이에요. 랩지노믹스 이거 움직이는 거 보고 이거 다 맞고 요거 다 맞더니 마크로젠이 먼저 튀었어. EDGC보다 마크로젠이 먼저 튀었습니다. 마크로젠 튀는 거 보고 이거 없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막 얘기해서 그냥 이거 사세요. 하고 요거 또 추천드렸던 거예요. 원래는 이거 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추천드렸던 거야. 그러니까 덜 먹잖아. 이게 나중에 들어가니까 이게 뭐 60%, 뭐 70% 덜 먹잖아요. 뭐 100%. 그쵸? 먼저 들어갔던 거는 느긋하게 나오잖아요, 수익이. 그러니까 후발주들만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수익 폭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들이, 주도주들이, 대장주들이 버블을 너무 키워놨으니까. 시젠이 1000%가 올랐는데 이 중에 몇 프로가 버블일까요? 이 중에 700%, 800%는 버블이란 말이에요. 퍼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퍼가 100배가 넘어요. 시젠은 퍼가 100배가 넘는다고. 그러면은 뭔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70%는 맞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30배도 싼지는 모르겠거든요, 사실. 진단 이쪽은 성장률이 좋겠지만 20배까지는 솔직히 나는 20배 정도는 싸다고 생각해. 근데 30배는 싸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CJ는 지금 적정 주가가 지금 보면 11만원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한 25,000원에서 5만원 구간대 와야 요 구간대 돼야 이게 좀 매력 있는, 뭐 이제 한 3만원대 밑으로 내려와야 밸류 매력이 있는, 2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저평가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가 근데 14만원이야. 나 25,000원 밑에 있으면 사보겠는데 14만원이야. 이런 걸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자, 후발주들은 어때요? 이거는 밸류 매력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무너지는데 얘네들이 더 빠질 거거든. 왜? 도망가자라는 매물이 나오면서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럼 이걸 왜 팔았을까요? 그때 한 번 더 사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얘네는 그때 막 폭락나고 뭐고 하면 한 번 더 사자. 다시 사자. 라는 개념으로 매도 사인을 낸 거란 말이에요. 다시 사고 싶어서. 그냥 갖고 있어도 되지만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고 싶어서. 지금 그냥 뭐 치고 올라가기는 힘든 구간이니까. 라는 사실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팔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챙겨간 이런 수익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기업들도. 내가 말하는 장기는 5년, 10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년, 10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갈 수도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CJ는 그러면 많이 못 가겠죠. 얘는 밸류가 너무 무거우니까. 다른 애들은, 밸류가 무겁지 않은 애들은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 다음이 뭐냐?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 데이터로 인해서 돈이 벌 게 뭔데?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3법에서 우리가 요것저것 담아놨던 것 중에 헬스케어 쪽에서 진단키트 뭐 이런 걸로 엮이면서 테마가 불어갖고 수익이 좀 났어요. 그쵸? 근데 다른 것들 준비해 놓은 것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데? 얘네들은 아직 안 움직였는데? 이거 더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회원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올라갈 거니까요. 자, 회원방송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회원분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또 이제 비중을 나누는, 테마 비중은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계좌 내에 5%, 10% 이상으로 넘어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 매력 있는 테마 같은 경우는 담아도 되긴 해요. 그런데 상승력이, 막, 300%, 500% 이렇게 큰 기업들을 많이 못 담아놓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 3법 이쪽은 관련된 기업들은 IT 쪽에 많이 있는데 이 IT 쪽들 중에서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자 그냥 단순 테마라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비중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바이오니아 수익 스토리 영상에서는 이제 뭐 질병 테마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였던 게 이제 마스크에서 교육으로 가고 교육에서 진단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될까라는 부분들을 짚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회원방송에서 요번 주 회원방송에서 이것도 정리해드렸어요. 그리고 자 데이터 이쪽은 이제 헬스케어에서 뭘로 갈 건데 라는 부분을 오늘 또 회원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살펴서 이제 없는 분들은 조금 한두 개라도 담아놔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시장이 돌아설 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또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